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정치구단 우영우입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요즘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이 금투세가 무엇이냐? 바로 모든 금융상품의 시세 차익에 과세를 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전까지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뭔가 시세 차익을 1억을 벌었든 2억을 벌었든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금투세가 도입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떼겠다는 그런 법입니다. 일단은 세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뭐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이게 대체 언제부터 생긴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세제 개편 방안에서 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해 12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소득세법이 통과가 됐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 금투세가 지금 보니까 좀 허술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 2년 정도 유예를 해서 이걸 도입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자라고 한번 유예를 했어요. 그런데 2023년에서 2년이 유예가 된 거니까 2025년, 그러니까 바로 내년에 이 금투세가 시행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정부가 이 금투세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좀 좋지 않은 법인 것 같다. 그러니까 폐지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을 내비쳤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 금투세라는 것은 전체 투자자의 1%, 그러니까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세 정의를 위해서 무조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그것이 정의다라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 것이죠. 그러면 이 금투세라는 게 대체 왜 도입이 되려고 했나, 이걸 알아보자면 2019년도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정부에서 이걸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였는데 2019년도 그 1년 전에 한국금융투자협회, 그러니까 증권사들의 모임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건의를 한 거예요. 금융투자협회 사람들이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를 넣읍시다. 자본이익에 과세하는 방안을 바꿔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시에는 증권거래세가 0.3%이고 지금은 이제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배경을 통해서 증권거래세를 좀 낮추자라는 얘기 때문에 0.15%까지 낮춰진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증권거래세가 낮아지면 누가 이득을 보느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거래를 발생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는 증권거래세가 낮고 금융투자소득세가 늘어난다면 자기들은 금투세의 대상이 아니야. 왜냐하면 얘네가 매매 차익을 남기는 건 매매 차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융투자협회, 그러니까 증권사 놈들은 자기들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 금투세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증권 거래세는 낮아지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 금투세를 하자고 제안을 한 거죠. 당시 기획재정부에서도 이거는 소액주주가 손해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운이 좋아서 아니면 장기 투자를 통해서 뭐 5천만 원을 넣었는데 1억을 벌었다. 그럼 예전 같으면 1억 원을 그대로 다 자기가 먹는 거였는데 앞으로는 2,2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니까 소액주주가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반대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이 결국은 되고 말았어요. 이 금투세가 왜 맹점이 많은 법안이냐? 일단 첫 번째로 회피가 가능해요. 일단 개인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무조건 세금을 징수해야 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회사, 그러니까 법인을 세워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수익이 아니라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적용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금투세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로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금투세에 해당되지 않는 투자법인을 세워서 투자를 한다면 이걸 회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증권사 입장에서도 금투세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당연히 자동적으로 금투세를 피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진짜 개인 투자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뭐 1억 정도 굴리는 사람이 굳이 투자법인까지 설립을 하진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좀 큰 규모로 금액을 돌리는 사람들은 투자법인을 설립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좀 뭔가 법을 좀 알고 그 빠릿빠릿 돌아가는 젊은 사람들은 투자법인을 세워서 이 금투세를 좀 회피하겠지만
뭐 은퇴자분들, 아니 은퇴자분들이 굳이 법인을 그뭐 60살, 70살에 법인을 세우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좀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항상 주식은 좀 위험하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식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장기 투자예요. 그러니까 우량한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또는 분할 매수한 다음에 오랫동안 보유하면 결국에는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인데 만약에 1년에 5천만 원까지 비과세라면 그리고 이게 2월이 안 된다면 어떡할 거야? 내가 진짜 장기 투자를 엄청 잘했어.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엔비디아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나왔다고 쳐. 뭐 알테오젠 같은 거는 거의 뭐 3만 원에서 30만 원 넘었으니까 뭐 엔비디아랑 비슷하게 올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알테오젠을 샀다고 칩시다. 뭐 3만 원에 1억어치 샀어. 뭐 1억이면은 이게 부자라고 할지 뭐 그냥 개미 투자자라고 할지 좀 애매하긴 한데 요즘에는 1억 넘게 굴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1억 정도도 소액 주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알테오젠을 1억어치 사놨는데 야 이게 막 올라. 어이씨, 1년 올해 말이 가기 전에 이게 10만 원이 됐어. 야, 그러면은 내가 1억 들고 있던 게 3만 원에 들고 있던 게 10만 원이 됐으니까 3배가 넘게 오른 거잖아. 난 그럼 차익을 2억 본 거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5천만 원어치는 일단 비과세 한도 내에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내가 세금 22%를 안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만약에 금투세까지 도입이 된다. 그러면은 이익 본 거를 일단 시세 차익을 내놔야 돼.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은 연말에 금투세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과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같이 나와가지고 주가 왜곡이 굉장히 심각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법안이 되려면 장기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덩그러니 야 이익 보면 세금을 뗀다. 이게 아니라 뭐 1년을 보유하고 이익이 날 경우에는 얼마를 떼고 뭐 5년을 보유하고 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세금을 뗀다 이런 식으로 갈수록 세율이 떨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유인 요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가뜩이나 한국 시장은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더욱더 장기 투자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법인 거죠. 세 번째로는 사실상 증세예요.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주식 투자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보는 게 쉬운 일이냐? 그 정도 수익을 보는 사람은 서민이 아니니까 세금을 좀 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단지 주식 차익 거래뿐만 아니라 채권과 ETF 차익에도 세금을 부과하게 돼요. 현재 ETF 차익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배당세만 내면 됐었는데 이제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니까 이게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ETF도 다 자기 수익으로 잡히게 되죠.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 이자 수익은 당연히 배당 수익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채권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예요. 그런데 채권 시장에서 만약에 이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금투세 도입 시 과세가 되거든요. 이게 과세가 되면 과연 이 채권으로 수익률이 안 나는 상황에서 이 채권 수익률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올라가는 만큼 채권의 차익을 못 받게 되는 건데 그 채권 차익을 못 받는다는 건 채권이 더 할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채권 할인이 무엇이냐? 내가 10,000원짜리 채권을 샀는데 이게 뭐 만기가 5년이야. 그럼 5년까지 기다려서 이 이자를 다 받아먹기에는 내 원금이 묶이잖아. 그러니까 이 10,000원짜리 채권을 뭐 9,500원에 판다던가 9,600원에 판다던가 이런 식의 거래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9,600원에 샀던 사람은 만기까지 가져가면 채권의 표면 이율과 함께 채권이 원래 10,000원짜리였으니까 9,600원이나 9,500원에 샀던 그 400원, 500원의 차익까지 마지막 만기 때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익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비과세였는데 이게 과세가 된다. 그러면 채권에 대한 투자 유인이 좀 안 될 것 같아. 근데 채권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규모가 훨씬 커요. 채권 거래 금액이 훨씬 크단 말이야. 그리고 주식은 일단은 발행이 되면 그 주가가 얼마가 되건 간에 이미 그 기업의 자본금으로 다 변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유상증자를 새로 하는 게 아닌 이상 그 주가가 그 기업에 어떤 도움을 주거나 뭐 그런 해를 끼치지는 않단 말이야. 근데 채권은 달라요. 만약에 채권 시장이 침체돼서 채권 발행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기업의 자본 조달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기업이 자본 조달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채권의 이자를 높여줘야 돼. 채권의 이자를 높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자를 더 많이 준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자본 조달 비용이 더 늘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이 좀 약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로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어요. 바로 사모펀드인데요. 현재 사모펀드의 분배금이나 환매 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를 적용하여 최대 50%까지 세금이 부과돼요. 소득세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금투세를 적용할 경우에 이 사모펀드가 50%의 세금을 내던 걸 27.5%만 세금을 내면 되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펀드라는 게 진짜 찐 부자들만 하는 거거든. 이게 보통 가입 금액이 억 단위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잘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빠떼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님께서 민주당 인사들이 사모펀드와 연관이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 사모펀드가 이렇게 거의 2배 이상의 이득을 보게 만들어주는 이 법이 억지로 통과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과연 사모펀드가 뒤에서 조정하지 않거든 저렇게까지 강경하게 이걸 시행하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다 작살내고도 이 사모펀드를 위해서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건 사모펀드를 갖고 있는 대장동 일당들이나 그리고 이재명 아들이 재직하고 있는 사모펀드나 그리고 조국이 예전에 가입했었던 코링크 프라이빗 이퀄티나 이런 것들, 이런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익을 주기 위해서 억지로 이 금투세를 끌고 나가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특히나 개미 투자자들이 이거는 좀 하지 말자. 이거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작살내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은 이를 굽히지 않고 있어요. 준비되지 않는 법을 강행하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이소영 의원도 금투세는 좀 시기상조 아니냐. 근데 진성준 의원은 끝까지 이거는 된다. 이건 해야 된다. 이게 정의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이 진성준이라는 사람이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투자 전문가도 아니야. 그냥 전북대학교 법학대 나온 그런 사람이야. 그 학사 나온 사람이야. 전북대학교. 근데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경제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재명 당대표는 표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거 갈팡질팡하고 있어. 지금 이재명도 사실 타이밍을 놓쳤거든. 이미 만들어진 법안에 대해서 사실 큰 고민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금투세라는 게 문재인 정권 때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 되려나 보다. 그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당대표가 이슈를 선점해버렸어. 금투세를 보완 입법하는 것 자체가 국내 주식시장을 버리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금투세는 폐지가 되어야지 어떠한 형태로든 시행이 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한동훈이 선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이제 와서 금투세를 폐지하면 한동훈 말이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투세를 억지로 시행을 하게 된다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이 굉장히 떨어져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주가가 떨어질 게 명확관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좀 안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도 자기 이제 재판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 이슈에 대해서 너무 빨리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의 포지션을 바꿔버리면 사람들이 이재명이 역시 이거 잘 모르네. 한동훈 말이 맞았네. 이런 말이 나올까봐 지금 좀 간을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주가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좀 매력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코스피의 10년 차트인데 거의 이거 한 1900, 2000에서 지금 2500, 600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10년간 30% 올랐어.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연 복리로 환산하면 한 2%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S&P 500 같은 경우에는 한 2000? 2000 정도에서 지금 거의 5500까지 갔으니까 거진 300%가 올랐단 말이에요. S&P 500은. 가뜩이나 잘 나가는 미국인데 그리고 통화 가치까지 생각하면 더 많이 올랐죠. 통화 가치도 올라가는데 주가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어. 그러면은 어디에 투자할 겁니까? 그나마 지금은 정보 접근성,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한글이 편하니까 한글로 된 뉴스 기사나 여러 가지 기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게 편하고 그리고 국내 주식의 차익은 아직까지는 비과세고 미국 주식의 차익은 25%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나마 국내 주식이 약간이나마 사람들이 사고 있었는데 만약에 금투세가 도입이 돼서 우리나라의 세금이 오히려 더 높다? 그러면 한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미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저라면 전 이미 미국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 무조건 미국 주식 살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 아니 국내 주식이 경쟁력도 없는데
세금까지 미국이랑 똑같아? 야, 그러면은 그나마 경쟁력 있는 미국으로 가야지. 당연한 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지금 해외 투자가 점점 더 쉬워지고 있어요. 그냥 주식 어플로 미국 주식 정보 보고 미국 주식 매수 주문 내고 매도 주문 내고 다 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투자만큼 쉬운 세상이 돼버렸어.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그러니까 엔비디아 살래, 삼성전자 살래 하면 엔비디아 사야지. 적어도 준치라고. 야, 엔비디아가 주가가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 맨날 빌빌거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또 상위 1%만 내는 세금이다라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상위 1%가 야, 한국 시장은 더 이상 이제 매력이 없어. 이제는 나가가지고 미국으로만 가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나머지 99% 주식 조금이라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들고 있는 주식이 다 빠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1%가 세금을 내는 걸로 피해를 보겠지만 이 1%가 나가는 그 상황으로 나머지 99%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바로 금투세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아직도 표 계산을 하고 있어. JMS, 제명세를 도입을 하시던가 포지션을 좀 빨리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빨리 금투세를 시행할 거면 시행하겠다. 그리고 한 방 맞고 거기서부터 뭐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저점을 잡게 해주던가, 아니면은 안 하겠다. 안 하게 하면 이제 리스크가 해소가 되니까 좀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방향성을 갖게 만들어야지. 지금은 코스피가 미국이 올라도 떨어지고 미국이 내리면 또 떨어지고 맨날 떨어지기만 하잖아. 이게 다 금투세를 할지 말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니까 시장이 혼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민주당 요 분들 정치적인 측면에서 경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진짜 국민들의 삶에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제대로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정책의 방향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